지금 사용자 등록 마쳤고요. 이제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터넷 등기소를 이제 접속을 해서,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차 대리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등기소에 송신을 해서, 전자문서 발행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자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제 각종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스캐닝을 해서 이제 등기소로 보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언더라인 친 것처럼 인감증명서라든지 최근에 이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 대신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캐닝으로 이제 송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큰 단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은 스캔이라든지 복사하게 되면 이제 그 화면이 깨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자신청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라서 2010년 8월 1일 날 시행되는 그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인감증명서하고 각종 이제 승낙서라든지 그런 거에 붙어 있는 인감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인감증명서는 그것이 이제 스캐닝을 하면 이제 파쇄 되니까 이걸로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되는 것들은 가로 안에 법인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스캐닝을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신청을 하면요. 일단 그 개인 같은 경우는 그 공인인증서 정보하고 사용자 등록번호 같은 것들 알아와서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역시 공인인증 정보하고 사용자 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필요 첨부 정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의 그 필수 정보란 말을 쓰는데요.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첨부되는 서류들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필수 정보인데요. 각종 이제 뭐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항처럼 각종 첨부 중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볼 수 있는 정보, 또 각종 법인 등기부 정보라든지 부동산 등기부라든 것들은 이제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서류는 대여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 주로 밑에 나와 있던 것들 그 가번부터 바번 것들인데요. 그런 서류를 이제 보시면 이제 주민등록 정보, 대장정보, 건축물 대장정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전자문서로 했을 때는 이제 결국에 그 문서를 PDF 파일로 이제 바꿔서 보내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시험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승인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승인인데 공동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봤듯이 매매처럼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접 이제 아까처럼 A하고 B가 서로 이제 등기 신청을 이제 본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셋째 줄에 보시면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했다 그러면요. 상대방인 B라는 사람은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승인 대상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가 된다. 그래서 A에서 B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제 B가 신청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승인 신청을 해줘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리인이 할 때는 그죠? A 대리인 Y가 했다. 그러면 A, B가 다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승인이 필요 없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각종 그 공동 신청이 아니고 단독으로 해서 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주로 가로 안에 각종 부동산 표시라든지 등기 명의 표시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등기하다 보면 이제 전자등기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신청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서류가 미비되거나 어떤 걸 잘못 쓰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보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보정할 때 통지 같은 것도 보내는데 다만 이제 보정을 하라는 통지를 보통 전화로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산을 하게 되면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어떤 그 전화가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보정 어떤 것을 보정하라 이렇게 이제 따라서 보정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처음부터 전산을 했으니까 전자 신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넘겨서 이제 84페이지에 보정은 이제 언더라인 친 것처럼 전자 신청으로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는데 앞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좀 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컨대 그 등기관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실제 방문을 해서라도 보정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별로 여건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6번에 그 전자 신청도 취하가 되죠. 그래서 취하도 전산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전자 신청에 대해서 취하할 때 언더라인 본 것처럼 등기관은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는 신청 정보하고 청구 정보를 전부 다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그걸 보내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각하의 경우는요, 주의할 것은 이제 전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별을 쳐놓으시고 보시는데 각하를 하거나 등기관이 그 각하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으로 반드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청주의가 있는데요. 지금 22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예. 22조가 이제 신청주의에 대한 조문인데요. 과거 28조였던 조문인데, 그 신청이나 그 관공서 촉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촉탁에 따른 등기는 뒤에 배우지만, 일정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수수료, 들 내게 되고요. 그래서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종류에 따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조 등기 신청에는요, 보통 이제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권리자하고 그 23조 1항이 이제 공동 신청 조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동 신청주의다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공동 신청은 이제 앞서 봤듯이 뭐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제 공동 신청한다는 게 있는데 이런 공동 신청주의가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로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외가 우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최초에 처음 그 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랬을 때 최초에 등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신청인 소유권자로 증명된 사람이 신청인이죠.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를 이제 처음에 하거나 또 보존 등기가 이제 필요 없게 돼서 말소하거나 따라서 이건 이제 어떤 대립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승계라고 해가지고 이런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동신청주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등기하게 되면 등기를 했을 때 권리를 잃는 사람,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자가 있고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또는 이익받는 사람, 이걸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무사가 하더라도 쌍방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로 몇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또는 이걸 말소할 때도, 이건 단독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단독 신청주의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포괄 승계인한 것이 있습니다. 포괄 승계. 근데 이거는 이제, 포괄 승계라는 것은 우리가 승계라는 것은 이제 A에서 B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승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특정 승계가 있고요. 또는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어떤 권리가 넘어갔다 했을 때, 이전 등기 할 때는 특정 승계는 주로 이제 매매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포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일반 승계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런 포괄 승계는 주로 이제 사망했을 때, 그죠? 그런데 A가 사망하면요, A1 상속인이 이렇게 포괄 승계, 당연히, 한마디로, 당연 승계 받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상속 같은 거 사망했을 때 하게 되는 상속, 또는, 이번엔 A 다시가 법인이다. 법인이 A 다시 이렇게, 법인이 소멸되고 회사가 흡수하는 이런 관계, 즉 합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합병. 그래서 상법상 합병 같은 경우도 당연승계죠, 당연승계. 또 최근에는 이렇게 B에서 일부가 이렇게 회사 분할되는 경우,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이 분할되는 경우도 펼치시고요. 요 분할되는 경우도 이렇게 분할되는 회사가 단독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상속, 합병, 분할 회사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인데, 이걸 뭐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하나씩 강론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우리는 포괄승계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요거는 교재에 보듯이 23조 사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상속, 명의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또 규칙이 정하는 그런 등기들은 전부 다 권리자만 있기 때문에 단독 등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또 규칙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등기 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분할로 인해서 분할 전 법인의 소멸된 경우, 그죠? 경우에는 그런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한단 말이에요. 승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규칙 42조인데, 따라서 회사가 분할했을 때 분할 전에 그죠? 회사에 뭐 토지나 건물들을 분할된 회사가 단독으로 권리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이게 단독 신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시고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상법 30조 10회 보면 이제 회사 분할은 분할 계약서라는 그거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해가지고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A에서 B로 등기를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A가 B에서 매매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A가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주력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하는 등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판결에 대한 등기인데, 이게 이제 과거는 29조였었는데요. 지금은 23조 상에 따라서 판결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결이라는 의미를 잘 보시면요. 자, 원래 보세요. 그럼 A라는 사람이 B한테 뭐 2010년 5월 7일 날 매매했어요. 그러면 A는 매매를 해서 A로, 또 그래서 이제 B가 반대급부로 이제 매매대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할,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죠? 따라서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죠? B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으로 이렇게 등기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 등기하려면 A라는 사람도 등기 신청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B도 등기 신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B는 등기 신청한다는 의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A가 등기 신청을 거부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한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초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B가 A를 상대로 이제 얘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겠죠. 그래서 피고는 A에게 피고 A는 원고 B에게 2010년 5월 7일 매매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그런 판결문을 판결 주문이 되어 있는 판결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판결은 나중에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되면 여기는 집행문도 필요 없죠. 집행문 없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표시 판결 이 집행법상 의사표시의 판결 즉 이때 의사는 B에 대한 경우가 아니고 이 피고 A가 등기 신청하라는 의사표시 판결문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해서 B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이 패소한 A가 B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판결문은 판결문은 A의 즉 패소한 자의 등기 신청 의사 표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결을 받고 B가 등기를 안 해도 A가 이 판결문 가지고 등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소한 사람의 등기 신청 의사에 따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는 B지 패소한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판결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만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 패소한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판결문에는 A의 등기 신청 의사가 들어있는 것이지 B의 등기 신청 의사는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골자로 해가지고 판결한 등기는 매번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골자를 보셔야 되는 거,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따라서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85페이지 보실까요? 3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나오죠? 등기 의무자라는 누굽니까? A. 그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가 판결문에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승소한 권리자가 하는 경우죠. 또는 거꾸로 만약에 반대로 이 경우는 승소한 권리자지만 반대로 A는 등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B가 등기 안 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번엔 A가 B를 상대로 등기를 해가라. 즉 등기 의무자가 오히려 등기를 해가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소송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자 아까 첫 번째는 B가 원고가 돼서 그죠? A를 피고로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승소한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A가 B한테 등기해줘야 되는데 B가 등기를 안 해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해요. 이런 소송을 이런 소송은 등기 의무자가 오히려 예외적으로 등기하는 소송은 뭐냐? 이것은 등기를 인수해라. 그죠? 라는 등기 인수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에 따라서 이기면요. 이 사람이 승소한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송은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패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맨 끝에 승소한 권리자라는지 승소한 의무자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표시 등기, 부동산 표시 같은 경우 소재, 지번 같은 거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면적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 명의는 몇건데 소유자, 전환권자 같이 이름이 개명되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그럴 때 그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 얘는 원래는 가등기도 이제 우리가 A에서 B로 매매를 해놓고 이제 B가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원래 공동 신청이 원칙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때는 보세요. 거기 가등기 의무자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즉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승낙서를 써주거나 또는 가등기 안 해주면요. 가등기 안 해주면 법원을 통해서 가등기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는 그 가등기 명령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B에서 A로 따라서 만약에 A가 B에게 가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가등기 안 해주면요. B가 법원을 통해서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가등기 해달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가등기는 좀 특이한 조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등기만 좀 유의해 보시면 되는데 자 5번입니다. 자 우리 교재 86페이지에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인 A가 승낙서를 써주거나 또는 안 해주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그 결정문 가져가서 단독으로 B가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B가 가등기했습니다. 근데 그 가등기가 필요 없어요. 말소하려면 그러면 이 가등기를 말소하려면요. 일단 B 앞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스스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죠? 또는 이제 아니면 가등기 의무자라든지 가등기 이양개인이 그 사람의 명의인 아까 B겠죠. 이번엔 B겠죠. 그 명의인이 된 사람의 승낙서 가져가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가등기는 특이하게 공동 신청이 아니고 이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라든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가져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조문을 이제 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타는 이제 등기 명의 사망, 뭐 법인의 해상 같은 거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배우지만 각종 이제 권리 소멸에 대한 등기들이 있습니다. 뒤에 배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등기는 보통 이제 대리인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등기 신청인은 권리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의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업으로 할 때에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고요. 일단 대리는 뭐 민법상 임의 대리도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정한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그걸 업으로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업으로 자꾸 반복해서 한다. 그랬을 때 등기관이 그런 의심을 했을 때는 그 가족에 대한 것이냐 이런 증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보겠습니다. 업이란 건 꼭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편의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고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건 업이기 때문에 법무사법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등기 선례가 중개업이라든지 뭐 지배인이라든지 뭐 행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업이라는 개념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밖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란 것이 있죠 밑에. 그래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친권자라든지 법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넘어가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8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대리는 뭐 민법상 행위 능력은 필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민법 문제고 3번에 대리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라는 식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등기 위임을 받았으면은 일단은 등기소에 그 등기 신청서 접수할 때까지만 대리 위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등기 신청을 하고 접수까지 했는데 그때 가서 등기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죽었다 그렇더라도
그 등기는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접수 당시만 있으면 되니까 대리권이. 그것은 마찬가지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거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이제 신청할 때까지는 우리가 신청하면서 위임을 이제 법무사한테 어떤 위임을 했어요. 근데 그 대표이사가 심지어 등기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러한 등기의 위임은 맞다.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판례는 이제 우리가 판례를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A, B 간에 그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무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매도인 이렇게 양쪽 다 위임을 해놓고는 매도인이 마음 바뀌어서 야, 이 계약을 뭐 무효니까 해주지 말아라든지 뭐 전화가 오거나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 판례나 선례는요, 우리 실무의 관행은 일단 A나 B나 공동으로 어떤 법무사한테 등기를 위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법무사는 이 두 사람이 다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이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도 나 위임은 못 해줄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건 B라는 사람이 그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은 어느 일방만의 취하를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3번 대리권 존속식의 그 중간입니다. 한편 판례는 권리자 의무자가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사가 있다면 그 어느 일방이 해제를 해서 취하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궤도상 위임상 이제 오히려 그 밑에 보세요. 따라서 쌍방에 대한 위임 받았다면은 법무사가 어느 일방의 중재다라고 청구를 해도 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상의 의무에 맞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 신청은 이제 물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법인의 경우는 이제 법인 대표가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태아 경우는 등기할 수 없죠. 그건 조건설이 우리나라 판례니까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할 수 있고요. 청산법인도 등기할 수 있고요. 또 학교 조합 다 등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 주민이 자기 이북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그때 그런 남북한 주민 간의 그 상속 등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일단 북한에 있는 주민도 남한 주민과 연결됐을 때는 상속 등기를 뭐 인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법률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 보시면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요 뒤에 보시면 상속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그 주민의 경우에도 남한 내에 땅이나 건물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요건이 있겠죠. 또 취득할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이라든지 또는 뭐 부모가 있어가지고 남한에 유언을 통한 증여로서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만 이제 좀 요건이 뭐냐면 일단 법원을 통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관리인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의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재산 관리인이 등기 신청권자가 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그 법무장관이 그 사람이 북한 주민이다, 즉 북한 주민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법무장관이 그런 번호를 줘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받은 북한 주민등록번호, 또 거기에는 주소번호를 써가지고 그죠? 써가지고 알아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 신청 서류에는 정보에는 법원이 재산관리 선임서하고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 주민에
대한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따로 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법무장관이. 그리고 주소 정보도 주겠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 주민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도 재산 관리인이 처분 등기 신청할 때인데 문제는 이제 처분하게 되면 불리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때는 법무장관이 발급한 뭐요? 재산 처분 허가서라는 것을 가져야만이 등기할 수 해준다.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분할 때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항상 우리가 보통 이제 A에서 B로 등기한다 그러면요. 보통은 이제 A에서 D로 등기해 준다면 이 등기 의무자가 있으니까 중요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 등기 의무자 A의 권리를 잃게 되니까 인감증명서하고 도장을 찍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분이니까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그때 인감증명은 북한 주민이 아니고 재산 관리인으로서 그 위임받은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정도까지 잘 아실 필요가 있겠죠. 나야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법인, 뭐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뭐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같은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식회사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표이사가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법인의 대표가 신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도장 가지고 와서 법인 인감증명서 가져와서 또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 법인 등기부등본 안에 그 대표가 누군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공동대표일 때는요, 공동대표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법인이 아니고 맨 밑에 법인격 없는 사람재단일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우리가 대표를 또 등기부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뒤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산 쪽만 좀 보고 좀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청산법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이제 존속하다가 이제 해산을 하고 한 또 2개월 있으면 또 청산 절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청산된 법인도 어떤 경우는 등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얘기인데요. 그러면 청산법인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 먼저 원래는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자 볼까요? 자 회사 같은 경우는요 안 나오네. 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근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죠? A가 B한테 매매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매매하면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는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이제 뭐 권리증도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위임장에다가 우리가 이 A라는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죠.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매매할 때는 때 용도가 써서 매도용이라는 걸 또 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다음에 주소증명서 같은 거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항상 의무자 경우에 특히 소유권 이전 같은 중요한 권리 등기일 때는 이 사람의 진정으로 매매라는 의사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매수하는 사람은 인감이 필요 없죠. 어차피 권리를 얻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회사다, 회사. 이번에는 갑법인이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법인이 있는 건물을 B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제 갑법인은 이건 대표이사가 그죠? 대표이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돼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 특히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하면 떼어봐가지고 여기에 갑법인의 대표이사가 A다, 다시다. 그래서 따라서 이 대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법인의 대표니까 이 사람이 뭐 대신에 이제 법인의 인감 도장하고 법인의 그 주식회사에 별도로
법인 인감증명서 따로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우리가 아직 상업등기법이 안 배우신 분들은 좀 이제, 그때 또 배우시겠지만,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해산을 하고요. 해산을 해서, 자,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해산, 청산 됐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정말로 이게 청산 종결해가지고 청산, 해산 등기하고요. 등기한 다음에, 2개월 동안 신문에 공고한 다음에요. 신문에 이제 공고해가지고 이 회사는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뭐 빚이 있거나 그런다 오세요라 이렇게 청산 등기를 해가지고 이 청산 등기까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청산 종결 일종의 상업등기법상 청산 종결 등기란 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회사는 끝장난 거지.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 청산 종결 등기 됐는데 이 회사에 있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됐어요. 또는 또 이 회사가 또 어떤 땅을 사게 됐어. 그러면 이 청산된 회사도 어떤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이제 행사할 때는 등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청산된 회사가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회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 청산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따라서 아예 청산된 등기부 등본이 있다면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자 해산 등기 한 다음에 해산 등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가 됩니다. 그럼 청산 종결 등기 되면요, 이제 그 등기 용지는 폐쇄합니다. 자, 폐쇄하면은 이 시점에서 폐쇄하면요, 예컨대 뭐 5월 7일이다.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때는 법인 인감증명 같은 걸 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폐쇄를 했을 때 만약에 이때 그러면 이 폐쇄됐을 때는 이걸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걸 우리가 폐쇄 등기를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해서 그 그 종전 대표자를 해서 등기를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폐쇄했을 때는 이걸 부활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폐쇄 안 했다면요. 여기 청산 등기부에 있었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청산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항상 종전에 있는 대표이사가 대부분 청산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지만 이 청산 등기 됐을 때는 청산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 대한 것들 등기할 때는 대표자의 특히 이걸 팔 때는 여기 개인의 경우는 A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대표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또 청산인 같은 경우는 청산인이 대표니까 청산인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폐쇄가 됐을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주지 않거든요. 안 주니까, 왜냐하면 이미 폐쇄됐는데 거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다시 법인을 부활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 상업등기법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골자로 해서 몇 가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번에 보시면요. 청산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폐쇄가 안 됐어. 지금 5월 7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폐쇄가 안 됐을 때는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볼까요? 그 그림에 법인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청산인 증명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법인 대표의 법인 인감증명서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폐쇄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법인과 똑같이 그 대표가 누굽니까? 알고 싶으면 그 청산법인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청산법인의 인감증명서 가져오세요라는 것이죠. 문제는 나번에 그 청산법인 등기부가 이제 청산 종결 등기 돼서
돼서 폐쇄가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나눠서 보시는데, 그럼 먼저 청산법인이 권리자가 됐을 때, 이게, 자, 권리자가 됐을 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청산법인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청산법인이 권리자가 돼서 등기 신청한다면요. 일단 폐쇄됐으면요, 부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권리자가 됐을 때는 부활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의무자가 됐을 때는 부활 필요 없어.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권리일 땐 부활하고 의무일 땐 부활하지 않는다. 권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그 부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청산이라는 그 등기부 등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로 안에 상업등기법상 이제 여기 청산 종결 등기 된 거를 말소하면요. 청산 종결 등기 상업등기법에 주식회사 등기부에 있는 그 청산 종결 등기를 말소하면요. 그거 보세요. 가로 안에 그 등기해주면서 상업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부를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청산 종결 등기가 말소했을 때는 우리가 폐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부활을 해서 한마디로 상업등기를 한 다음에 알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청산이 등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일 때는요, 어차피 등기 의무자는 이제 팔으면 더 이상 법인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폐쇄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부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청산인은 일단 폐쇄 등기부 등본도 떼보면 거기 청산인이 누군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고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이때는 법인 인감을 안 떼주니까 청산인 개인 인감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일 때는 부활을 해서 법인감이 필요한데 의무자일 때는 부활이 필요 없고 그냥 개인 인감이 필요하구나. 그 두 가지를 사실을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폐쇄한 다음에는 인감증명을 안 떼주니까 그런 얘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청산인을 그래도 만들어 놓고 폐쇄를 한 경우고요. 2번은 아예 폐쇄도 했고 청산인 등기도 누군지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등기부에는요, 대표가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살려가지고 대표라는 청산인 등기를 해야 돼요. 볼까요? 따라서 보세요. 청산인 등기가 아예 안 됐을 땐 대표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폐쇄했을 때는 그때는 그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청산인을 또 뽑아야 돼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등기부 등본하고 법인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청산 종결 법인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요, 별도로 법무사가 또 상업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부활을 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법인인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거기까지 보시는데 거기에 청산 종결된 회사가 설례입니다. 본등기, 권리등기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회사가 상법에 520조의 2 휴면회사 보통 이제 5년 동안 아무런 이제 그죠? 움직임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으로 등기관이 그 직권으로 해산, 청산, 종결 등기해요.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등기를 하게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다만 보세요. 지금 폐쇄 등기부에 폐쇄됐고 청산인도 없어요. 그러면 뭐더라고요? 무조건 부활을 해서 그 대표 법인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부활을 하라. 또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 경우가요. 권리자 등기일 때 부활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폐쇄도 되고 청산인도 없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자일 때는 부활하지 않는다 정도를 아시고 반드시 이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인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제단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